오늘 이렇게 오신 것은 조합원이 되셨는데 농협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농협이 왜 생겼지?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지? 무엇을 하지? 조합원이 됐는데 나의 권리는 뭐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잘 모르시잖아요. 또 전국의 농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세계의 농협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아셔서 조합원님들이 이제 어디 가서 나 동서농협 조합원인데 농협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이 정도의 지식을 갖추셔야 조합원님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매년 제가 조합장 된 뒤로는 제가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조합원님들이 농협의 주인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왜 주인이지? 뭐 출자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도 돕고 농협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분들 되기 위해서 진정한 농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겁니다. 잘 오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호응을 하셔야 그 복이 많이 받으세요. 가다가 벗고 사시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이 돼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됐죠? 저희 농협에 들어오시기가 힘듭니다. 1년 동안 가입하신 분 숫자예요. 이제 원래 19분인데 오늘 15분이 오셨습니다. 15분이 오셨는데 농협에 가입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겠지만 저희도 가려서 봤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농협 저희 가족으로 제가 모셨으니까 그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합원이 들어서 아싸 기분 좋아, 든든해. 농협의 큰 조직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든든하실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저도 준비했습니다. 어제 밤새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볼까요? 2026년 동서울농협 신규 조합원 간담회 이렇게 됐습니다. 맞아, 지난번에 교육이라고 쓴 걸 제가 간담회 설명회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교육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죠. 교육이 듣자마자 딱딱하고 졸리고 이거 언제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통하는 간담회, 설명회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아까 보시니까 우리 농협 1년 동안 행사가 쫙 보셨죠? 네. 많이 했죠? 참 많이 했습니다. 상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서울시 농협에서 우리가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큰 상들은. 다른 데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저희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조합원님들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타난 성과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상, 그것도 오늘이 조합원님들도 신규지만 우리 동서울농협의 첫 행사예요. 1년 중에.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지도 경제본부장이 아까 쭉 했죠. 오늘 처음 공식 행사에서 얼굴 보인 거예요.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처음이에요. 처음 안에는 왠지 좀 신선함, 그 다음에 설레임, 희망 이런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잘할까? 처음인데 뭐 이런저런 감정들이 미묘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처음이라는 단어, 신규라는 단어 그 안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님들도 신규 조합원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순수함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나쁜 쪽에 물들면 안 되고 순수한 마음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동서울농협의 여군이 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농업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이 뭘까? 알 것 같은데 말은 못하겠죠. 제가 아내한테 아침에 밥 먹다 그래요. 농업협동조합이 뭡니까 조합원님? 제 아내도 조합원이거든요. 그랬더니 잘한대. 어떻게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 그냥 농업협동조합이지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아는 것 같은데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 협동조합이라는 것부터 물어봅시다. 협동이란 말이 뭐예요? 협동?
협동이란 말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두 사람 이상이 합하는 거. 그죠? 그렇게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협동은 어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명 이상이 몸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근데 안 합하면 안 되겠죠. 조합원님들은 이제 협동조합 조합원님 되셨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합해야 돼요. 예금을 합시다 그러면 예금을 하도록 자기는 못해도 마음이라도 함께 해야 돼요. 협동 그렇습니다. 협동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합한다. 그 뒤에 조합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합한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일정한 자격을. 그래서 조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다 자격 갖추셨죠? 들어오실 때. 자격이 뭡니까? 우리 농협의 조합원님의 자격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회장님이 참 많이 도와주십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지역농협이라 우리 지역 안에 사셔야 돼요. 동대문구, 중랑구, 아까 5개 구 안에 사시면서 농사를 지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자격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협동조합 이러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몸과 마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합한 거다. 그게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러겠죠?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협동조합이 있겠어요? 얼른 주변에만 봐도 이렇게 뭐 건축 무슨 협동조합, 또 뭐 소비 협동조합, 또 뭐 이렇게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 만들어서 신고만 하면 돼요.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농업협동조합. 공통의 목적이 뭡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합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해석이 되죠. 농업협동조합.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자격을 갖추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였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뜻은 복잡하지만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이 그런 의미다. 그럼 앞에 이제 동서울이 붙죠. 우리는 동서울. 그 동쪽에 살고 있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짓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였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근데 몸과 마음을 안 합한 사람들이 케이스를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협에 오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몸과 마음을 합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농업협동조합이라 해서 동서울농협협동조합 이렇게 됐습니다. 협동하고 이제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했죠. 보니까 좀 낫죠?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모인 단체다. 농업협동조합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협동조합을 왜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왜 뭐하러 몸과 마음을 합해 귀찮게 라는 생각이 다른데 이런 분들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놨어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마차의 무게가 4톤이랍니다. 4톤. 그냥은 4톤이 안 되죠. 근데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말이 4톤 무게를 끌 수 있대요. 두부를 태우고. 근데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마차 무게는 뭘까? 얼마나 될까? 22톤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협동이 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합하면 내가 귀찮더라도 몸과 마음을 합하면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원래는 4톤 플러스 4톤은 8톤이야 되잖아요. 근데 22톤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우리는 합한다. 이 협동조합입니다. 대부분 보면요. 협동조합을 나중에 또 설명도 하겠지만 부자들은 협동조합 잘 안 해요. 혼자 잘 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힘을 합해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협동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5배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어? 궁금하죠? 협동조합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협동의 형태가. 협동조합은 부탁해도 협동의 형태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어요. 편하잖아요. 협동조합이. 원시시대 때부터 협동의 형태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원시인들이
도끼, 활 이런 걸로 사냥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토끼를 잡아야 돼. 혼자 못 잡아요. 워낙 빠르잖아요. 살려고 막 도망가니까. 그러면 혼자는 못 잡으니까 두 사람이 협동을 해. 야, 내가 저기서 볼 테니까 네가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돌로 잡든지 활로 쏘든지 잡아. 이 약속을 해. 몸과 마음을 합한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몰고 오면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탁 잡아서 둘이 나눠 먹어요. 이게 협동입니다. 좋잖아요. 혼자는 못한 걸 둘이 했으니까. 이게 협동이라 원시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협동의 형태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조합인데 협동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형태를 여기 보면 영국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이 10초, 세계 협동조합이 10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1844년도 그때가 산업혁명 단계였어요. 영국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됐죠. 산업혁명 조금만 기억을 뒤로 되돌리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산업혁명이 뭡니까?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전하는 단계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죠. 제가 보기에는 산업이 이동하고 있어요. 서비스 산업, 그쪽에서 AI 산업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기존의 산업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존의 산업이 있으면서 새로운 단계로 이전할 수 없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 산업사회로 이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 제일 어려운 게 누구예요? 전쟁 나면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부녀자,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용으로 뛰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랭커셔주에 있는 로치데일 그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공업 노동자들이었는데 28명이 뜻을 모았어요. 야, 우리 너무 힘들어, 살기 힘든데 우리 좀 힘을 모아보자. 아까 같이 토끼 잡는 것처럼 모아보자. 이렇게 모였어. 그래서 28명이 영국은 또 화폐 단위가 파운드죠, 파운드. 1파운드씩 우리 모아가지고 가게를 하나 운영하자. 원래의 형태는 어떤 거였냐면 28명이 똑같이 생활 물품을 사러 가야 돼요. 치약, 비유 이런 거 써야 되니까 다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28명이 죽으라고 일하고 또 다 같이 사러 가야 돼. 그 당시에 24시간에 대해서 18시간 이상을 노동을 했대요. 방직 공장에서. 새로운 방직기가 나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안을 낸 거예요. 28명 우리 모여서 비누, 치약 이런 거 생활 필수품 한 사람이 주문 받아서 사오고 나머지는 쉬자 아니면 더 일하자. 그러면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주문 받아 사와갖고 나눠주면 돼, 돈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28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되잖아요. 가서 사러 오면 되잖아.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야 이러지 말고 차라리 한 사람이 가게를 하나 차려서 생활용품을 사고 우리들이 그 가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자. 출자해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 시초로 봅니다. 출자를 안 한 협동조합의 형태는 무지하게 많았어요. 전에도 많았고 그 이후에도 많았고 많은 협동조합 형태가 있었는데 여기는 최초로 출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출자금 냈죠? 네. 출자금이 뭐 중요한 순자본이에요. 출자를 하셨기 때문에 조합원이 된 거예요. 탈퇴하실 때도 출자금을 찾아가시면 탈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을 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세계 협동조합의 시초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왜 생겼냐? 힘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았다. 원론적인 얘기. 그 다음에 처음으로 그때 출자를 했다. 출자를 해서 형태를 갖췄다. 그래서 협동조합 시초를 영국에 있는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 그때부터 이제 협동조합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협동조합이.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는 그렇다 치고 뭐 세계는 우리가 뭐 세계까지 알 필요 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협동의 형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편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협동조합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게 두레, 품앗이, 향약, 좀 귀에 익은 낱말들이죠. 두레가 뭡니까? 두레가 모내기를 할 때 모내기 혼자 못하죠. 양쪽에서 줄 잡아야지, 간격 맞춰야지, 이렇게 또 못 나눠줘야지, 심어야지, 여러 가지 필요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같이 모내기 힘든데 순서를 정해서 오늘은 A라는 농가 가서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A라는 농가 가서 뭐 다 해주고 모내기 해주고 다음은 B 농가, C 농가 이렇게 해서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재미도 있고 또 힘도 덜 들고 혼자는 못하니까 삐뚤빼뚤 안 하고 반드시 할 수 있으니까 또 기술도 또 같이 또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협동의 형태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모내기라는. 이래서 이제 두레도 협동의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품앗이는 너무 잘하죠. 품앗이 두 사람이서 밭을 매러 가는데 혼자 매려니까 너무 힘들어. 날씨도 덥고 땀나고 심심하고 옆집하고 둘이 모여서 오늘은 우리 밥 매고 내일은 당신네 밥 매고 둘이 밥 매면서 얘들 얘기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재밌잖아. 밥도 같이 먹고 이게 협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품앗이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품앗이 많이 한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미로 밥 매고 이러고 하면서 또 다른 형태도 있었겠죠. 향약은 좀 알 것 같은데 뭐지? 잘 모르실 거예요. 향약은 협동의 형태 중에서도 좀 특이합니다. 어떤 거냐면 동네 질서나 규범이나 상부상조 이런 형태를 갖춰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찰서에는 의회밖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면단위 산골에는 법이 미치지를 못하고 제멋대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향약이라는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동네끼리 마을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예를 들면 대동제도 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도 줘야 되고 국가에서 못해. 그때는 행정력이 안 미쳐가지고 그럼 그렇게 모여서 동네 질서를 잡고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동네에서 불러다가 너 왜 안 했어? 나쁜 짓 했어. 그래서 벌을 줍니다. 옛날에 멍석말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멍석에 지친 사람을 이렇게 말아놓고 누가 때린지 몰라야 되니까 맨날 보고 살아야 되니까 멍석으로 이렇게 말아놓고 때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돌아가면서 혼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향약의 형태예요. 동네 질서나 규범, 상부상조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형태, 이걸 향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협동이라는 형태지 않습니까? 다들 잘 살고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다 지금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협동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협동은 그렇다 치고 협동조합은 언제 생겼어? 이렇게 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8월 1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협동의 형태는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힘드니까 우리 협동조합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위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전국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6.25를 거쳤잖아요. 6.25를 거치면서 너무 산업 자체가 힘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보릿고개나 그 다음에 고리채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고리채가 1950년대 많이 해도 고리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어서 사람이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 농협이 어떤 분들은 많이 이렇게 비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농협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일을 한 게 고리채 정리한 거예요. 그때 고리채가 어느 정도였냐면 봄에 춘궁기라고 하잖아요. 보릿고개. 먹고 살 게 없어 죽어요. 초금묵비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이렇게 진달래 따먹고 그렇고 살았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장리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봄에 한 대 빌려주면 가을에 두 대 갚아야 돼. 못 갚으면 땅을 줘야 돼.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농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정리한 거예요. 난 농협의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그 고리채 정리한 거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협이 이제 이렇게 61년도 8월에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요즘도 농협법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쭉 있어요. 농협법을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바꾸어도 국회에서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주 조직인데 법 하나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안 상정해서 국회에서 바꾸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일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씨앗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어. 우리나라 61년도에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기억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동조합 형태로 돼 있었어요. 이동조합. 이 동마다 조합이 하나씩 있었어요. 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상봉동은 상봉동 이동조합, 망우동 이동조합, 전농동 이동조합 이런 조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합병을 시켜한 거예요. 60년. 그래서 우리 종합농협 형태로 바뀌었다가 단위농협이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단위농협이라는 얘기는 우리같이 조합원님들이 우리는 지금 830여 분이 우리 동서울농협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거잖아. 다 주인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건데 전국에 똑같은 형태의 농협이 1110개가 있어요. 1110개가. 각자 독립되어 있어. 우리 동서울, 북서울 다 독립되어 있어서 그 전체를 이렇게 묶었어요. 체인을 해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이제 61년도부터 이동조합 형태로 해서 종합농협 단위농협, 그 단위란 말을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단위농협 형태, 지금은 이제 지역농협이라고 해서 지역농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죠. 그건 아시죠? 관심이 없는 분도 계셔. 있든지 말든지 나 없는 상관. 25개 구가 있어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지역농협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25개 구를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협들. 지역농협이니까. 그래서 아까 조합원 자격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사셔야 돼. 그게 지역농협 조합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농협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12개 농협, 지역농협이 서울 전체를 이렇게 하나라고 있어요. 서울만 그러겠어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그럼 대전도 대전시를 지역농협이 나누고 있어요. 시골에 가도, 농촌에 가도 똑같습니다. 농촌에도 어디 군, 그러면 군 안에 전체, 군 전체가 지역농협 하나든지 아니면 몇 개 농협이 관할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시죠? 하나씩 생각이. 그래서 전국에 1110개 축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12개가 있는데 이게 좀 서울 지도입니다. 이게 서울 지도가 있는데 각 농협이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세계 역사, 농협의 역사 볼 때 로치테일 협동조합 그랬죠. 로치테일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농협 이름은 거의 지역 이름을 많이 땁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고 어디 있는지 알기 좋게. 그래서 여기 보면 걔는 서울의 동쪽이잖아요. 얘가 동쪽입니다. 동서울 농협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서울 농협. 그죠? 쉽죠? 그러면 서쪽에 있는 농협은 서서울 농협, 북쪽에 있는 농협은 북서울, 남쪽에 있는 농협은 남서울, 남북 이렇게 4개 농협이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해버리니까 할 게 없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서남부, 이거 잘못 바꿔놨네. 여기를 이렇게 바꿔놔야 돼. 좀 바꿔놔야 돼. 거꾸로 바꿔놔야 돼. 여기가 이제 서남부 농협이에요. 옛날에 관악 농협이었는데, 관악산 밑에 땅에서 관악 농협 이렇게 알기 쉽게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서쪽하고 남쪽 사이에 있다고 해서 서남부 농협, 서울 서남부 농협이 잘못 적어놨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한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강의 동쪽에 있으니까 강동, 강의 서쪽에 있으면 강서. 아우, 무슨 똑똑하셔요. 서쪽에 있으니까 강서. 그 다음에 강남, 우리 강남, 유명한 강남. 강남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강남이에요, 사실. 여기 서남부 농협이고.
경남에 있으니까 경남농협.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아마 보는 지금 아침에 보거든요. 거꾸로 잘못 바꾸었어요. 송파는 송파 장지동 있는 송파 쪽에 있으면 송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디 농협입니다. 그러면 아 서울 어디 쪽에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명을 따서 많이 지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쉽죠.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있으니까 중앙농협. 서울에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12개 지역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해하기도 쉽지만 다니시다 보면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농협이라고 써졌는데 다 다양해. 동서울농협 명목지점, 어디 가니까 서울 원해농협 무슨 지점, 어디 가니까 어디 축협 무슨 지점, 어디 가니까 뭐 농협은행 무슨 지점. 농협은 다 농협인데 뭐 복잡해. 이렇게 이름이 다 달라. 그거 이해하기 쉬우라고 조합원이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있고 7개 품목농협이 있어요. 품목농협은 뭘까요? 품목농협? 지역농협은 제가 설명 다 했죠? 전국을 쪼개서 지역을 나눠서 갖고 있는 게 지역농협이니까 지역농협을 이해하겠는데, 그럼 품목농축협은 뭘까? 농축협? 품목이라는 농협은 아까 제가 초두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몸과 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역을 나눠놔서 정부에서 지역농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사과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역농협 안에서. 자기들끼리 특수하니까. 그럼 우리가 사과농협을 만들자. 그러면 사과농협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농협 안에 있는 품목농협이 서울원해농협. 묵동 쪽에 가면 서울원해농협 본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원해를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따로 모이자. 지역농협에 있지 말고 지역농협 할 수도 있어요. 지역농협은 전국에 지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전국에 한 군데밖에 가입을 못해요. 전국에 한 군데. 동서울농협 가입하면 반대 가서 하려면 안 돼요. 거기 있는데요 이러고. 근데 원해농협 가서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역농협 이외에 새로운 품목을 가고 자기들끼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해농협은 가입 기준이 좀 높습니다. 저희는 그 가입 기준이 뭐 1,100만 메타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더 훨씬 많아요. 1,500평 이상으로 이렇게 규모가 커야 돼요. 품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역을 정했죠. 품목농협인데 서울, 경기, 강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원해를 짓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농협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서울 원해농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옆에 있는 축협도 농협처럼 지역 축협이 있고 품목 축협이 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 그 축협이 분리되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분리되어 나가면서 축협 중앙에 축협, 지역 축협, 농협하고 똑같이 만들었어. 품목 축협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시 합병이 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합병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는 없어졌는데 지역 축협하고 지역 품목 축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래서 서울 축산농협 이거는 서울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협동조합. 서울 축산농협. 지역 축협이 있죠. 남양주 축협 그러면 남양주에 사는 분들끼리 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모인 협동조합. 지역 축협. 그 품목은 보면 서울, 경기, 양돈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돼지, 양돈이니까 돼지를 양자가 기를 양자죠. 기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이렇게. 우유조합은 우유를 짜잖아요. 서울 우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 중랑천 옆에 본점이 있어요. 거기는 그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우유를 이렇게 생산해서 만든 사람들끼리 모인 협동조합, 서울 우유조합 이렇게 돼 있고. 양계 그럼 닭 생각나죠? 그렇죠. 닭을 기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그 품목농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양계 농협 무슨 지점 그러면 야 닭 키우는 사람들끼리 만든 농협인데 여기다 지점을 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중랑구 안에도 그거 많습니다. 지금 다니시다 보면. 근데 여기는 다 서울인데 여기는 한국이라고 그랬어. 한국이란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70년도, 80년대에 한국이라는 얘기, 요즘은 거의 한국이라는 말 안 쓰죠. 근데 그분들은 한국이라는 말은 전국에서 지역이 전국이에요. 전국에서 다 키운 사람들끼리 모인 협동조합. 지역이 전국으로. 그래서 한국 양봉. 양봉은 벌 기르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벌 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협동조합. 양봉. 양토 양록도 그렇게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토끼하고 사슴, 그 기르는 사람들끼리 만든 협동조합. 전국에. 한국이 앞에 들어가면 전국입니다. 한국. 그리고 이제 서울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품목 축협. 품목 축협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가축 종류가 많잖아요. 토끼, 닭, 뭐 돼지, 소 이렇게 많다 보니까 품목 축협이 많고 우리 그 지역 농협 안에 있는 품목 농협은 많지 않아요. 원예 농협 정도.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도자 가신 분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수도자 협동조합 만들면 돼요. 품목 농협.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익이 없고 지금 농협이 너무 힘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우리나라가 제가 산업화가 이렇게 이전된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농협들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은행들도 지점을 없애고 합병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중심에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서울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서울 농협은 제가 이제 세 개를 얘기했고 원시시대부터 왜 협동 형태가 생겼고 필요했는가 설명을 드렸고 세계는 이렇고 서울은 이렇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동서울 농협, 동서울 농협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동서울 농협은 어떻게 됐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동서울 농협은 1964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동조합 형태로 동서울 농협도 있었다 그랬죠. 이동조합 합병을 6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봉동, 망우동 그 이동조합을 합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소 막 이런 말 써가면서 만들었는데 왜 64년도가 그분 동서울 농협은 창립이냐? 대부분 농협들은 지금 50주년인데 저희는 재작년에 60주년 행사를 했어요. 64년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동서울 농협은 초대 조합장을 64년도에 그 회의를 해서 초대 조합장을 뽑았어요. 이동조합이 그때도 동서울도 다 이동조합 합병은 안 돼 있었어요. 동대문 쪽에는 덜 돼 있었어요. 근데 중랑구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동서울 그때는 동부농 협동조합 동부란 말을 처음 사용했고 우리 저 조합장님을 처음 선출했기 때문에 일대로 보니까 1964년도가 동서울농협을 창립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64년도에 이제 처음 이렇게 만들었고 동서울농협에 아까 12개 지점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그 본부장이 설명을 했는데 12개 지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업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도가 있네요. 우리 그 관할 지도가 여기 중랑구 동대문구가 주 우리 관할이었어요. 주 관할이었는데 제가 이제 조합장이 되면서 작년에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를 저희 농협 관할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농식품부 가서 저희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종로구는 창신동 지점이 종로에 있어요. 근데 우리 정관을 처음 만들 때 동대문구, 중랑구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분할이 되면서 쪼개지면서 창신동이 종로구로 가버린 거 옛날에 동대문구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동대문 창신동이 우리 관할이니까 종로구도 우리 관할이다 이 주장을 해서 설득력을 얻어서 만든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농협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이 지역 넓힌 효과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농협은 처음에 조합원끼리 만들어서 조합원끼리 이용했다고 그랬죠. 소비조합 형태가. 그래서 묶여 있어요. 법령으로 많이. 조합원들끼리만 일을 해라. 왜 비조합원들을 이용하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대도시 농협에서 지방 농협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용을 해야 된다 해서 법령으로 50대 50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은 농사를 안 지어도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이 농협에 가입을 하면 준조합원, 조합원은 농사를 안 지니까 준조합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역에 사시니까 둘 다 자격이 있으면 조합원, 농사를 안 짓고 가입 지역에만 살면 준조합원. 이렇게 해서 준조합원 이용을 하면 비조합을 그만큼 비조합원 사업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출을 저희가 조합원님, 준조합원님이 10억만 이용했다. 그 비조합원은 10억밖에 대출을 못해요. 아무리 많이 안 해도. 근데 사실은 비조합원님들이 비싼 이자를 내고 써요. 그 농협을. 그 준조합원, 조합원님들이 이용을 안 해버리면 농협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50%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용을 많이 해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점은 아까 얘기했죠. 지점도 그 이름 지을 때 쉽게 이해하시라고 쉽게 놨어요. 상봉동에 있으니까 상봉지점, 명목에 있으니까 명목지점. 그냥 짓겠죠. 이름 지으라 해도. 마무동에 있으니까 마무지점, 동부시장 앞에 있으니까 동부지점. 그 지점만 들어도 아 어디 있겠구나. 용마지점은 용마폭포 앞에 있으니까 용마지점. 이렇게 지점을 쉽게 지어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 다음에 마트가 제가 그 3개가 있습니다. 중랑구에는 2개 있어요. 신내 하나로마트, 마무 하나로마트. 그다음 경제지원센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아직? 그 가면 그 농자재 이런 것들이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박사 한 분이 농사 짓는데 궁금하신 사람들 많죠. 씨앗을 언제 뿌려야 돼? 농약을 뭘 줘야 돼? 병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생산된 건 어떻게 팔아야 돼? 농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그 박사 한 분이 앉아서 소장, 사업소장. 그래서 궁금하시면 농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무조건 경제센터 가셔서 그 신동희 소장이 있거든요. 신동희 소장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걸 다 계획을 세워주고 내가 땅이 있는데 뭘 심어야 돼? 궁금하시면 그 소장이 다 해줘요. 뭘 심으세요? 뭐가 편합니다.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경제지원센터는 조합원님들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자재나 기술 모든 것을 도와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대문구에는 장안동에 있으니까 장안동 지점, 답심리에 있으니까 답심리 지점을 아마 올해 저희가 신축을 할 겁니다. 헐고 다시 질 거예요. 지금 설계가 곧 끝납니다. 아마 1월 말쯤이면 끝날 것 같고 2월, 3월부터는 신축을 생각하고 창신동에 있으니까 창신동입니다. 안암에 있으니까 안암이죠. 성북구도 안암지점이 그쪽 관할이에요. 옛날 동대문구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서 성동구도 성북구도 우리 관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 지역을 넓혔어요. 그 다음에 홍릉도 이제 이렇게 홍릉에 있으니까 홍릉지점, 홍릉까지 유명해졌잖아요. 홍릉까지. 그리고 홍릉지점이 이렇게 있고 마트는 장안동에 대봉사거리에 장안 하나로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협 이해하시겠죠? 네. 예, 어디까지가 우리 관할이고 그 다음에 어디 지점 이러면 아 어디 있겠구나 그냥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농회라는 게 있어요. 조합원님들 각 동에서 다 오셨죠? 그 영농회가 뭘까요? 영농회는 마을 단위로 농사 짓는 조합원님들끼리 모인 단체입니다. 영농회가 왜 중요하냐면 영농회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농 지금 상봉동에서 오셔요. 상봉동 영농회가 조합원님들 실태조사나 조합원님들에 관한 농협과 연계고리를 상봉 지점에서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은 본점에 2층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예금 특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합원님들 관련된 실태 조사 이런 거는 각 지점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점이 있는 영농회가 있고 없는 영농회가 있어요. 그래서 상봉동은 상봉, 중화, 묵동 3개 영농회 그 동네에 사신 분들은 상봉 지점에서 관할을 한다. 영농회는 각자 다릅니다. 중화동 영농회, 묵동 영농회, 상봉동 영농회.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좀 이따 그 대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대의원 선출을 영농회별로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대의원 생각 있으시면 묵동에서 하신 분이 나 중화동으로 나갈래 친한 사람들이 많아 이러면 안 되고 그 동네에 가서 그렇게 묶여 있어요. 저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농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묘목은 묘목동 이렇게 묘목동 사시는 조합원님들은 묘목 지점에서 조합원님들은 관할을 이렇게 합니다. 똑같죠. 신내, 마흥, 장안동, 전농동도 이렇게 따로 이제 지점이 없어서 장안 지점에서 그 전동 장안, 답심리는 이제 답심리에서 이렇게 조합원님들 필요한 것들 또 그쪽 영농에 사신 분들은 그쪽 지점을 이용하셔야 돼요. 또 실제 지점장들이 이용하시라고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직원들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조합원이 되셨는데 나한테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겠죠. 권리만 있겠습니까? 세상은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권리가 도대체 뭐 있을까? 나한테. 근데 권리를 너무 남용하신 분도 계세요. 지나가시다 보면 각자 역할이 있는데 조합원의 권리 안에서 머무르야 되는데 조합장 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딱 예를 들면 명절에 뭐 교환권 대신 조합원 황실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다 상의해서 한 거거든요. 나 싫어. 교환권으로 그거는 회의에서 조합장이 결정한 건데 그건 조합장의 권한이고 역할인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권리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권리 밖의 일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권리 안에서 머무셔야 돼요. 권리는 두 가지 있어요. 공익권이 있습니다. 공익권은 뭘까요? 공익권이라는 것은 나 혼자 누리는 권리가 아니고 공익. 조합원님들 전체가 누리는 권리의 공익. 그죠? 자익권은 혼자만 누릴 수 있어요. 나도 자익권을 설명하겠지만 공익권은 그 모든 조합원님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내면 안 되겠죠. 같이 협동을 해야 되니까. 공익권에 보면 대의원이 되셔갖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요. 농협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입니다. 대의원님들 아까 영농에서 뽑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4.7명 조합원당 대의원 한 분 될 거예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출된 대의원님들이 총회에 모여서 농협의 결산이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의원님이 하실 일을 조합원님이 하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대의원이 되셔갖고요. 그거는 이제 권리에 속합니다. 공익권에 속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어요. 아까 선거권이라는 것은 임원이라는 것은 조합장을 그 선거 때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의원과 조합원님들은 대의원과 조합장을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하면은 그래 잘해 한 번 더 찍어줄게 못하면 에이 바꿔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저도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아침에 옷도 입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 선거권이 있고 그다음에 피선거권은 자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사에 나올 수도 있고 감사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합장에 출마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줄반장도 하고 뭐 좀 알아줬는데 뭐 나는 못할 것 같아 하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게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갖고 있는 이건 공익권이겠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전체가 누리는 거니까 공익권. 이제 그 밑에 것들은 사실 거의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총회 소집 요구권이나 임원 해임 정구권 이런 것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험에나 나오는 권리입니다. 거의 발생은 아니에요. 농협이 망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이사가 못된 짓을 해갖고 농협에 큰 일을 끼쳤거나 근데 그건 다 감사권에서 알아서 할 텐데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나서야지 해서 조합원님들 뭐 3분의 1 이상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일어나요.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각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사업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이용권. 권리입니다. 사업이용권. 색깔이 다르네. 다 까만색인데 왜 다른가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학교 다닐 때 중요한 건 빨간 글씨로 많이 나오죠. 책에도 중요한 사업 이용권. 누차 아까 우리 본부장도 강조를 했는데 사업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돼요. 사업. 왜냐하면 조합원끼리만 처음에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좀 넓혀서 준조합원 지역에 사는 사람까지 같이 이용해라. 좀 넓혀서 비조합원도 하되 조합원, 준조합원 이용한 것만 해야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이용을 안 해버리시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준조합원들. 근데 실제 지금 우리 신용사업 조합원님들 이용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가 안 돼요. 92%는 전부 준조합원, 비조합원님 이용을. 그만큼 조합원님들이 많이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용권이 이렇게 있고, 잉여금 배당 청구권은 이제 총회를 내일 모레 하는데, 자동적으로 통장에 넣어주거나 드리거나 어디서 찾아가시라고 합니다. 그건 좀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분 환급 청구권은 이제 탈퇴하실 때 자기 출자금, 그 다음에 사업준비금이라고 저희가 매년 사업 이용량에 비례해서 넣어드리는 게 있어요. 사업준비금. 올해도 약 한 54억 정도를 조합원님들한테 배당을 해드릴 겁니다. 지분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량만큼 다 똑같이 나눠드리는 거는 교육지원 사업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 이용하신 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수익 난 거 54억 정도를 분야별로 예금, 대출, 보험, 마트 이용, 비료, 농약, 상고 이런 거 전부 카드 이용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합니다. 엑셀로 계산해서 예를 들면 대출에 10억을 배정해서 조합원들한테 나눠드린다. 똑같이 나눠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10억에 예금을 누가 얼마나 했나, 누가 적게 내서 많이 하신 비율로 쪼개서 사업준비금이라서 넣어드리게 됩니다. 이용고 배당금도 넣어드리고 같이.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셔야 많이 혜택을 받아요. 지금 830명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게 54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대략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그 정도 나눠드리니까 이용 많이 하신 분들은 몇 천만 원씩 받아가요. 배당금을. 근데 이용 안 하신 분들은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분 환급 청구권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의무도 있겠죠. 권리가 있었으니까 의무도 있습니다. 출자금 납입 의무는 이미 하셨죠. 출자해야 된다고 그랬죠. 독립에 또 가입하실 때 출자 안 하면 조합원이 안 됩니다. 탈퇴할 때도 출자금을 찾아가야 탈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자금 납입 의무가 있고 경비 부담 의무, 과태료 납부, 손실의 부담 의무 이런 것들은 거의 아까 이 것들 발생을 잘 안 해요. 적자가 많이 나서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와서 농협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조합원님이 주인이니까 조금씩 나눌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거의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어요. 농협 지금 6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의 부담 지금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지금 전국의 농협이 적자가 나는 농협이 꽤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적자가 나면 적자 났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메꿔야지. 그러면 이제 적자가 나면 농협에 있는 부정자산을 먼저 팔아야 되겠죠. 땅이든 건물이든 팔아서 적자를 보전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계속 적자가 나면 그러면 이제 조합원님들한테 나눠드렸던 사업준비금 이런 거를 다시 회수해서 적자를 보전해야 돼요. 그 적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적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흑자를 많이 내는 게 어려운 관계지고 아까 많이 낸다고 그랬는데 적자가 나는 사람을 사업장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경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서울도 엄청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방 농협은 많아요.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저희를 잘 헤쳐나가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있네. 사업 및 시설 이용. 아까 사업 이용이 아까 권리 쪽에서도 있었죠.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가 사업 이용 의무가 있는데 사업 비용을 나는 출자해놓고 그냥 명절에 선물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게 됐어요. 본인을 총회에 불러서 왜 비용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해서 2년 동안 연속 아무것도 안 하면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게 됐어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래갖고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다 된다. 권리이면서 의무인 게 조합 사업 이용. 시설 이용은 저희 농협 시설, 여기도 시설이죠. 또 이제 지방 농협 같은 데 가면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복지 시설, 뭐 이렇게 강당에 이렇게 노래교실도 하고 이런 시설, 또 탁구장 만들면 탁구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시설 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하자고 안 넘어가네. 그럼 우리 농협에 한 사업이 뭘까? 조합장이 사업 이용이라고 지금 권리이면서 의무이면서 중요하다고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강조하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이용해야 돼? 궁금하실 수 있어요. 처음 오셨으니까. 그래서 보면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합원님들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지금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조합원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실 때 점심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했지만 그게 전부 교육지원 사업. 조합원님들께 교육이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 이렇게 농협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걸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선진지 견학이니 뭐니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다 교육지원 사업. 이게 우리가 1년에 한 24억 정도 씁니다. 조합원님. 많죠. 저 830명. 24억 정도에다가 아까 52억인가 54억인가 우리 배당해드립니다. 그렇죠. 1년에 조합원님들한테 거의 80억 가까이. 그죠? 50억에다 20억에다 70억에다 70한 7, 8억 정도 조합원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직원들이 열심히 벌고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열심히 이용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이용하셔야 돼요. 그걸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수익이 그만큼 나면. 그렇게 돼 있어서. 교육지원 사업은 조합원님들이 필요한 모든 걸 한다. 농사 짓는 거, 교육받는 거, 선진적 계약 가는 거, 뭐 건강검진 받는 거, 모든 게 교육지원 사업이죠. 조합원님들이 드리는 모든 거. 이거는 지금까지는 공평하게 하고 있어요. 이용 하나 안 하나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의원 설명회 때 대의원님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제한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용을 적게 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조합원님 이용이 올해 거의 안 하셨는데 얼마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용 안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이 농협 사업의 꽃입니다. 사실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서 농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경제사업은 구매, 판매, 마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구매 사업은 간단합니다. 농협 관점입니다. 조합원님 관점이 아니에요. 농협 관점에서 볼 때 구매 사업은 조합원님들 농사 질 때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저희가 구입해서 조합원님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많겠죠. 비료, 농약, 농기계, 씨앗, 호미, 산것 별게 다 있겠죠. 그걸 하는 걸 구매 사업입니다. 구매 사업. 조합원님들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을 농협에서 구입해다가 조합원님들한테 파는 거. 그게 구매 사업. 그래서 우리가 구매 사업 안에 연공자재 지원 사업도 있어요. 교육 지원 사업으로. 농약은 50% 지원해드리고 비료 같은 거 25% 지원해드리고, 그래서 그 금액도 한 3억 이상 조합원님께 지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농협에 와서 사셔야 되겠죠. 지원 받으려면. 이렇게 경제지원센터 가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판매 사업. 농사를 지었으면 뭔가 농산물이 나오겠죠. 농산물 나온 걸 저희가 팔아드리는 겁니다. 조합원님들. 내가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호박 심었는데 호박 세 덩이에 냈는데 팔아주고 갖고 마트 분사장이 힘들어해요. 그런 건 나눠서 드시고, 그래서 한 50덩이 땄는데 30덩이 땄는데 좀 팔아줘 이렇게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매 사업. 마트 사업은 아까 제가 소비 협동조합 형태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산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공산품도 필요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다양한 생활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마트에서 이렇게 팔아드립니다. 특히 도시농협은 마트 사업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종사업 매출액의 25%를
반드시 달성해야 돼요. 마트 갖고 못하면 돈으로 지방농협에 줘야 됩니다. 도시농협의 역할 이래가지고. 그리고 도시에 우리는 살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서 돈 잘 벌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래 하면 내 그만둬 이래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도 지방에 난 농산물도 마트에서 팔아주고 수익이 나면 우리가 또 일부를 지방농협에 전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주는 게 아니고 무이자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농협의 역할이에요. 보시는 분. 마트 사업은 잘 아시죠? 가보시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의 대부분을 이제 신용사업에서 내고 있는데 예금은 뭐 아시죠? 예금 하시고 대출도 필요하면 받으시고 보험도 이렇게 필요한 보험 드시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농사 짓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농업 보험이 있어요. 그거를 정부에서 50%, 농협에서 30%, 본인이 20%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꼭 드셔요. 농사 지으러 가다가 다치신 것도 다 됩니다. 보장이 됩니다. 농사 짓다가 이렇게 눈 같은 거 찌르시는 분들 많아요. 가지에. 이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1인당 한 2만 원 이하예요. 가입하시는 분. 소멸성인데 꼭 가입을 하세요. 농사 지시는 분은. 이렇게 있고 카드. 동서농협 카드 써야 배당 많이 받습니다. 동서농협 카드로 마트 가서 사시면 카드 배당 받지 마트 배당 받지 두 번 이렇게 받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후생사업. 여기 복지단장이 저 뒤에 있는데 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걸 치우라고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 말이 좀 줄이려고 해도 잘 안 되네. 우리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려면 조합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아까 같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해야 동서농협이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